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학 파이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심리학과 일로만 하면 귤 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톡톡톡 떨어집니다. 톡톡톡 떨어지는 거 맛있게 딜리셔스 먹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맛있는 문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홀랜드 나왔네요. 홀랜드 어떤 이론이죠? 홀랜드 흥미 이론이다. 흥미 이론할 때 엔지니어 나왔네요. 엔지니어는 어디에 해당돼요? 기계죠. 기계 나오면 현실형이다. 기계 찌찌뽕 현실형. 그래서 포인트 잡고요. 보통 엔지니어, 농부, 비행기 조종사가 현실형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2번 문제 가보시죠. 홀랜드 나오네요. 대각선 반대 유형입니다. 반대 유형에 해당하는 거 현탐인의 사진관 시험 볼 때 이렇게 쓰세요. 현탐 외 사진관. 그래서 반대 연결하면 반대 유형 연결하면 이거죠. 그래서 반대끼리 올바르게 짝져진 것 예술형 관습형 딱 떨어지죠. 3번 문제로 가보시죠. 홀랜드 모형에서 어떤 쌍들은 다른 쌍들보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공통점을 더 많이 갖고 있다. 일관, 관계 있는 것. 공통점이 뭐예요? 관계 있는 거예요. 관계 있는 거다. 그러면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일관, 관계 있다. 찌찌뽕. 국어 문제죠. 쉽죠. 그래서 보면 이 해석 과정에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일치성은 뭐예요? 성격과 환경이 일치할수록 좋다. 일관성은 뭐예요? 서로 붙어 있다. 즉 현실형과 탐구형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들이 있다. 이과계통이죠. 비슷한 유형들이 있다. 관습형과도 비슷한 유형들이 있다. 같이 붙어 있을수록 공통점이 많다. 이걸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4번 문제 갑니다. 홀랜드가 개발한 검사가 쫙 있습니다. 미래 진로 검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 미래 진로를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진로를 알아봐야겠죠. 알아보는 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직업 탐색 검사다라고 찌찌뽕 시키면 됩니다. 5번 같네요. 겔라트 나왔네요. 겔라트 뭘로 시작하죠? 기억으로 시작하죠. 기억은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있죠. 답 1번입니다.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겔라트, 질레트가 아니에요. 겔라트 나오면 1번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잠깐 또 잔소리 찡그렇겠지만 제가 시험 볼 때는 혹시 2번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염려한 분 있다 없다? 100%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성격 고쳐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더 똑같이 나와요. 왜? 이제 CBT 출제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문제 은행식 그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운전면허처럼. 그래서 나오면 1번이다. 이거 다 외울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우는 분 그래도 있을 겁니다. 외우지 마세요. 겔라트 나오면 1번이다. 6번 갑니다. 다음 중 성격의 빅5 요인, 외호성, 정경. 외향성, 호감성, 또 성질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은 친밀성이라고도 하고요.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없다. 7번 가보시죠. 슈퍼 나오죠. 슈퍼 발달 단계. 성을 탐하는 새끼는 확 유세시키자. 성탐학 유세. 8번 갑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의 발견에 종사하고 삶의 터전 나왔네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터전 확 터져라. 터전 확 터져야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 터져라 확 내기. 그래서 터전 나오면 확 내기라. 확 터져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어우, 교수님 확 터져라 나왔네요. Everybody want to. 행복하죠. 9번 문제 가보시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는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앞에서 풀어봤죠. 성, 탐, 확, 유,
새, 성을 탐하는 새끼는 확 유세시키자. 성장기는 14세까지고요. 탐새끼는 24세까지입니다. 확립기는 44세까지고요. 나이는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나이에 진로 직업 발달이 14세니까요.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또 흥미를 갖고 능력을 보는 것이다. 탐색기에는 뭐예요? 24살까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할 것인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나에게 맞는 것으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행을 하자. 잠전시 또는 수행, 잘못된 걸 수정하자. 그래서 수정은 확립기에 해당되지만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전시, 잠전수,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 또는 잠정기, 전환기, 수정기 이 문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앞에 문제처럼 확 터져라, 터전을 잡는 시기 24세, 44세까지니까요. 한참 일할 때죠. 확 터져라, 확립기. 자, 문제 파십니다. 성장기는 화능능, 탐색기는 잠전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건 문제를 볼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100% 있다니까요. 이걸 왜 봐요? 아무 필요 없는 거를. 이런 거 보니까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답 나왔잖아요. 잠전시. 잠전시 어디 나와요? 탐색기죠. 딱 떨어지잖아요. 화능능은 성장기에서 공부하는 요령이 중요하다. 이런 거 쓸데없는 공부하니까 다 외우고 공부가 어렵다고 그래요. 버려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버리면요. 공부 쉽습니다. 10번 문제 가보시죠. 스트레스 요인 중 역할 중에서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예요. 직업에서 요구. 직업 이외예요. 이건 뭐예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생활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간 직업 외의 요구는 사생활이죠. 사생활과의 충돌, 개인 간 역할 갈등이다. 11번 갑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작업자 나왔네요. 작업자, 사람, 사람명, 직무, 명세서 딱 떨어지죠. 이거 볼 필요가 없겠죠. 공부 요령이 중요합니다. 12번 가보시죠. 검사 결과로 제시하는 100분이 95, 100점 만점에서 95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위 5%죠. 나보다 못한 점수가 95%가 있다는 겁니다. 내담자 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목표 95%가 된다. 그렇죠. 쉽죠. 13번 가보시죠. 금전적 보상의 직무 동기를 여러분 예를 제가 드렸죠. 반장 엄마가 1등 했어요. 호프집에서 통닭 먹으면서 기뻐 산떡 쌌어요. 너무 부러워요. 어떤 꼬라지가 나는 사람이 나 얻어먹기 싫어. 맥주하고 통닭 내가 먹은 거 내가 낼 거야. 이럴 때 기분 팍 잡히죠. 이런 금전적 보상에 기분을 나쁘게 한다. 내재적 동기 이론이다. 라고 보고요. 14번 갑니다. 조공원이 직무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 사건 나오죠. 사건 나왔네요. 중요사건 기록법, 찌찌뽕. 이럴 때 영어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게토레이 15번 가보시죠. 신뢰도는 뭐예요? 갔냐 안 갔냐. 틀린 것은 응답자 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응답자 수가 이제 적당히 많으면 괜찮아죠. 예를 들면 10명, 20명은 괜찮은데 응답자 수가 10,000명이에요. 5만 명이에요. 아주 5만 명이 오지랖될 수 있죠.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는 어느 정도 크기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16번 갑니다. 다음 중 진로 성숙도, 진로 성숙, 성숙하려면 욕도 필요하다. CMI, CBRI 나왔네요. 아닌 것은 능력 척도는 자기 평가 나오죠. 근데 적당히 욕을 하면 성숙인데 너무 욕을 많이 하면 문제하죠. 태능 선수촌에 보내야 된다. 능력 척도, 태도 척도, 대능이죠. 능력 척도, 차직목, 개문 5개죠. 문자, 문제 해결이 빠져있네요. 문제 해결 5개 영역이다. 4개가 아니라 5개다.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잠깐 또 이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주인공을 보시고요. 17번 갑니다. 다음 중 타당도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문제 속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든지 똑같은 의미가 있으면 그걸 보고 답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내용 영역, 내용 나왔네요. 그럼 내용 타당도 너무 쉽잖아요. 지가 다 알려주잖아요. 얼마 줘요? 내용 찌찌뽕 18번 갑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반 적응 증후군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나오죠. 경계, 저항, 회복이 아니죠.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탈진이죠. 탈진 또는 소진이라고 합니다. 회복 아닙니다. 또 어떨 때는 소멸로 나옵니다. 소멸도 아닙니다. 탈진, 소진이다. 19번 가보시죠. 다음적 심리검사를 전할 때 시켜야 할 윤리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평가 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검사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렇죠? 평가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건 괜찮아요.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격이 있으면 되는 거죠. 꼭 뭐 관련 학과를 나오는 것은 아니다. 뭐 상식이죠. 20번 갑니다. 진로발달 이론 중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이건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 그냥 외우세요.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요. 사회나 환경, 문화, 가족 이런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 그 사회, 환경, 문화, 가정에 따라서 개인의 흥미가 발달되더라. 이 개인의 흥미는 진로 발달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주장한 것은 로의 욕구 이론입니다. 근데 교수님 좀 헷갈리네요. 다른 것도 사회, 환경 영향을 받지 않나요? 너무 알면 다쳐요. 그냥 이런 건가보다라고 안면타당으로 찍고 넘어가세요. 연구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진해 분석하다가 죽었습니다. 건강하게 합격하십시오. 21번 갑니다. 직업상담사는 각종 심리검사 특정점에 편파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겠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편파에 의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 자체가 불이익이죠. 이 자체가 편파죠. 이러면 안 되죠. 검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한다. 제거하면 안 된다. 제외시키는 그 자체가 편파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갑니다. 다음 중 직무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긍정적 유인과 합격 찌찌뽕 기대 합격 자신감 뿜뿜 기대하면 반드시 합격이 이루어진다. 우리 직공모 카페 우리 여러분들은 100% 합격이다. 파이널 이 정도 지금 파이널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합격이에요. 합격. 몇 프로? 100% 합격입니다. 기대 합격 기대 이론. 부름의 기대 이론이다. 23번 가보시죠. 긴즈버그 나왔네요. 긴즈버그 긴 햄버거 환장하게 처먹는다. 환자면 공부 너무 시시하지 않나요? 24번 갑니다.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에서 현실기에 해당해요. 현실기 환장하게 처먹는다. 환잠현의 현실기예요. 이제 현실적으로 탐색을 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특수화하기 또는 정교하기 이제 직업세계나 훈련을 받는 시기죠. 탐구특. 그래서 능력기는 아니다. 탐구특 정교하기가 특수화하기입니다. 특수화하기 정교하기 똑같습니다. 25번 가보시죠. 롭키스와 데이비스 직업적응 이론 미네소타 대학에서 만들었죠. 성격적 측면 민영, 리지,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리듬은 활동에 대해서 단일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을 리듬에 맞춰서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 4분의 1박자, 2박자 또는 업박자 다양하게 다양성을 추구한다. 리듬에 맞춰서 다양하게 다양성. 26번으로 넘어가 보시죠.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스트레스가 일의 능률을 올린다. 근데 너무 많으면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이것도 시동이 안 걸린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일의 에너지를 촉진한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내려간다. 역유자역 나오죠. 그래서 일정 시점 이후에 스트레스는 증가하면 수행 시점은 오히려 감소한다. 역유자역이다. 딱 떨어지죠. 27번으로 가보시죠. 고드프레데스 나왔네요. 교수님, 제가 대학원에서 배울 때는 가트프레데스로 나오거든요. 어찌라고? 가트프레데스건, 고트프레데스건, 고추프레데스건. 어찌라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thing!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직업포부 발달 이론, 틀린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이제 힘과 크기 3세, 5세입니다. 성역할 지향성 6세, 8세죠. 사회적 가치 9세, 13세입니다. 초등 들어가서 중학교 올라갈 때죠.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 사춘기가 접어들죠. 나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타인에 대한 웃기지 마라. 나에 대한, 자아에 대한,
자기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28번 갑니다. 검사의 신뢰도 뭐예요? 갔냐? 안 갔냐? 아닌 것은 규준 집단은 간자 안 가냐고 그 규준 집단 자체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관계가 없다. 29번 갑니다. 웩실로 치는 검사입니다.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죠. 언어성 검사 뭐예요? 기숫 어산 20이고 동작성 검사 빠차 토모바 뭐 빠진 거 찾기 차례 맞추기 딱 있는데요. 교수님 나 이것도 외우기 귀찮아요. 그러면요 답만 외우세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공통성 찾기를 다른 말로 공통성 문제라고 합니다. 기숫 어산 공자는 언어성 검사이고요. 빠차 토모바는 동작성 검사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 너무 이런 거 싫어요. 그러면요 공통성 찾기 공통성 문제는 언어성 검사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공통성 찾기, 공통성 문제는 언어성 검사다. 포인트죠. 동작성 검사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30번 가보시죠. 진로 성수도 검사 또 나왔네요. CMI 검사, CRI 검사죠. 발음을 너무 세게 하니까 좀 제가 듣기도 이상하네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가 있다. 이 태도 척도, 태는 가서도 결참하면 독성타를 만난다. 결참 독성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잘못 연결된 것을 찾아야겠죠. 잘된 걸 보면 안 됩니다. 잘못 연결된 게 이 문제가 나오니까요. CBT 문제니까요.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없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 도대체 커서 뭐 되려고 그래? 아무 생각 없어요. 너 진짜 얼빠진 놈 아니야 저거? 왜 성격이 저지랄려? 왜 성향이 저지랄려? 성향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건 성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성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1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참고 자료가 충분하고 여기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여기서 더 이상 읽으면 안 돼요. 참고 자료가 충분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죠. 비교 확인법급 너무 쉽지 않나요?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물 토의법은 뭐예요? 알 거 없어요. 그물은 고기 잡을 때 필요해요. 32번 갑니다. 다음 중 타당도 개수.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근데 산출학 계산 점수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답이 내용 타당도. 왜냐면 말이죠.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들이 주관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 TV에서 오디션 보죠. 전문가들이 있지만 다 점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음이 안 나오네요. 틀리잖아요. 왜냐하면 말이죠.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점수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타당도 개수 수치화시킬 수 없다. 이해되실 겁니다. 3번 문제 33번으로 가보시죠. 슈퍼의 평생 발달 의미에서 아침은 모델을 나옵니다. 진로 아침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진로 아침은의 발달 단계에서 왼쪽 기둥이 있고 오른쪽 기둥이 있고 밑에 기둥이 있고 위에 기둥이 있고 이거 다 외우려면요 한 달 걸려요. 이거 다 외우는 사람 한 달 동안 교수님 드디어 다 외웠어요. 또라이입니다. 개토레입니다. 뭐로 외워요? 아침은 모양인데 이 아침은 모양에서 왼쪽 기둥이에요. 왼쪽 기둥은 성격적 측면이다. 진로 아침문의 모양에서 왼쪽 기둥은 성격, 오른쪽 기둥은 환경. 이것만 아면 됩니다. 왼쪽 기둥만 나와요. 왼쪽 기둥은 성격적 측면이다. 답 나왔죠. 그럼 나머지 볼 거 없죠. 너무 공부 재밌지 않나요? 34번 봅니다. 다음에 진로 선택의 사회학습 이론 그런 볼트죠. 유한 학과 중에서 어떤 요인과 관계가 있냐라고 나옵니다. 수업 노트 나왔네요. 이 수업 노트는 뭐예요? 어떻게 과제에 접근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수업 노트 나오면 젊음의 노트 옛날에 노래가 있었는데 그 누구죠? 가수가 누군데 하여튼 귀여운 가수인데 젊음의 노트 노트 나오면 노트에다 과제한다. 노트 나오면 과제 접근 개수다. 이럴 때 여러분 이제 우리 측정모 카페가 지금 집단 응집력 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저 여러분 아시잖아, 아시는 분, 성대 결절 때문에 목 진짜 아프다가 이제 회복돼서 다시 열정적으로 목구멍이 찢어지도록 강의를 하는데, 카페를 들어가서 어떨 때는 이럴게요. 자뻑 같지만, 야, 오늘 강의 진짜 잘 먹혀 들어갔어. 오, 오늘 강의 작두 탔어. 오, 오늘 강의 신바람나게 잘했어. 그래서 좀, 제 스스로 좀 자랑질이 생겨요. 우리 제자들이 어떤 글을 썼을까라고 카페에 딱 들어가니까 맨 공탕이야, 공탕. 아무도 댓글을 안 써요. 좀 섭섭하더라고요. 좀 여기다가 교수님 오늘 강의 듣고 너무 강의 좋았어요. 한 줄 쓰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냥 백지요. 백지를 보내는 편지. 백지요. 그래서 카페에 자주 안 들어가고 싶어요. 왜? 들어가면 상처받거든요. 맨 백지니까. 백지를 보내는 편지예요. 여러분 제발 좀 카페도 저한테도 좀 힘을 주십시오. 으쌰 이렇게 해서 교수님 잘 봤습니다. 합격할 것 같아요. 자신감 뿜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카페에 댓글 좀 많이 저를 위해서 좀 응원의 댓글 좀 보내십시오. 우리 합격의 이 배에 제가 선장이지 않습니까? 선장이 힘을 내야 또 잘 목적지까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좀 으쌰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는 선물이고 저한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젊음의 노트 나오면 과제 접근 기술이다라고 보여. 35번 가보실게요. 다음 중 직무 및 조직 관련 스트레스의 요인입니다. 요인 이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정리할게요. 스트레스의 요인이 있겠고요. 스트레스의 요인은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조절 변인이 있어요. 조절 변인. 조절 변인을 다른 말로 매개 변인이라고 해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까? 성격 유형, A형이냐 B형이냐, 또 통제 소재, 내적이냐 외적이냐, 또 사회적 지원의 유무, 사회적 지원이 있냐 없냐, 이런 건 조절 변인이에요. 그래서 성격의 A형이냐 B형이냐, A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목표 지향적, B형은 과정 지향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래서 이거는 매개 변인, 조절 변인이다. 이건 스트레스의 요인 원인이다라고 보시고요. 36번 가보실게요.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이론에서의 틀린 거 내용 나옵니다. 나오면 항상 1번입니다. 융통성은 뭐예요? 여기서는 롭키스와 데이비스의 직업적 이론에서 용근 반적은 성격적 측면이 있고 환경적 측면이 있는데 환경적 측면입니다. 환경적 측면을 용근 반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경이 포인트죠. 개인의 직업 환경, 작업 성격은 아니죠. 개인의 직업 환경과 작업 환경이죠. 또는 개인적 환경, 작업 환경이라고 되고 더 정확히 하면 직업 환경이 아니라 개인 환경. 그래서 직업 환경과 개인 환경과의 부조화를 참여하는 걸 융통성이라고 하죠. 성격은 아니다.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7번 갑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현 시점에서 출시할 때 가장 먼저는 필요성을 얘기해야죠. 니즈, 필요성, 요구 분석이죠. 니즈, 요구 분석이 가장 먼저 해야 된다. 38번 갑니다. 38 광땡. JTB 직업 적성 검사의 하위 검사 둘 이상의 적성 검사가 이용되는 검사가 아니다. 아닌 것은 둘 이상이니까 하나만 검사되는 거죠. 기구는 하나다. 기구 대조 검사 기억날 겁니다. 39번 갑니다. 사회인지 이론 SCST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로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핵심 개념은 사회인지 진로, 만두라, 자기 효능감 뿜뿜, 개인적 목표 뿜뿜, 수행 결과는 뿜뿜을 안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따지면 스트레스 받죠. 수행 결과는 아니다. 40번 갑니다. 심리검사에서 규준 비교하는 거죠. 어디서요? 원점수를 표준화된 집단의 검사와 비교하는 것을 규준이라고 한다. 정답 4번이다. 41번 갑니다. 준거 참조검사 기준이죠. 준거는 기준, 준거죠. 옳은 것. 기준검사는 검사 조직의 특성, 시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1급과 2급은 점수가 틀리죠. 모르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변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요. 2급은 70점. 2급은 그렇죠. 1급은
여기가 70이구나. 1급은 70. 2급은 아니구나. 하여튼 시간이 흘렀네. 하여튼 요는 그렇습니다. 2급이 더 쉬워요. 2급은 쉬우니까 뭐 여기는 70점. 1급은 더 어려우니까 60점.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합격 커트라인이 달라져요. 이렇게 시기나 환경 특성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건 60, 어떤 건 70. 이 얘기입니다. 기준은 똑같지 않나?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기준은 똑같은 게 아니라 기준을 잡은 이 기준점은 어떤 환경과 특성에 따라서 기준점은 달라질 수 있다. 포인트 빡 잡으시고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1급과 2급은 점수의 합격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예들이 이그젠플 얘들이 음성 지원돼서 여러분 시험 볼 때 들리셔야 됩니다. 42번 갑니다. 검사 신뢰도 중에 하나는 크롬바우 알파 계수.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검사하는 대표적인 신뢰도가 반분 신뢰도예요. 반분 신뢰도에 내놓는 방법은 크롬바우 알파 계수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다음 중 크롬바우 알파 계수로 검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반분 신뢰도다. 반분 신뢰도는 문항 자체가 똑같은 걸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질성 검사라고 하죠. 동질적이다. 같은 문제가 같은 문항을 나누는 거다. 그래서 크롬바우 알파 계수 반분 신뢰도 동질적이다. 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팍 잡고요. 43번 갑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걸 억제한다. 그렇지.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환상 속에서 착각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노할 줄 알아야 돼요. 노. 그거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표현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잘 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겁니다.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고. 그래서 억제는 아니다. 45번 가보시죠. 산업 장르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검사가 직무 수행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었다면 그 검사의 여기도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한 사람은 이런 문제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이거 분석하지. 이거 분석하지. 청개구리 공부 방법.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버리래도 못 버려요. 성격 고쳐야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신뢰도예요. 신뢰도는 같냐 안 같냐예요. 신뢰도가 나면 뭐가 따라와요? 반대로 타당도죠. 타당도는 맞냐 안 맞냐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밀접한 관련성이에요. 관련이 있냐 없냐 이거는 맞냐 안 맞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다. 이게 바이러스다. 강의를 들으시면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됐네. 이래서 공부가 최고 재밌구나. 이런 자신감이 빵빵빵 올라올 겁니다. 45번 갑니다. 다음 중 A형 유형의 특징의 설명으로 틀린 거. A형 스트레스 겁나게 많이 받는다. 목표 지향적이다. 달성 위주다. 라고 보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걱정이 덜하고 시간 걱정 겁나게 많이 합니다. 시간 완벽히 지켜야 됩니다. 여유를 가니다. 여유 없습니다. 완벽주의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고 여유를 갖는 건 B형 유형의 성격이죠. 여기서 B형 B가 아닙니다. 그냥 유형을 나눈 겁니다. 46번 갑니다. 고트프레드슨이 제시한 직업 포부갈달 이론. 고트프레드슨 아주 이름이 세지만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기 때문에 힘센 사내를 좋아한다. 교수님 무슨 여자라 힘센 사내를 좋아해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표현이? 이렇게 태클을 걸면 안 됩니다. 그냥 웃자고 외우기 쉽게 만든 겁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성역활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 내적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다. 그래서 아닌 건 뭐예요? 직업 지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47번 갑니다. 다음 중 검사의 구성 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대표 작성. 기대표 작성은요. 가장 대표적인 건 준거 타당도 중에서 동시 타당도가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예언, 미래를 알아보는 거죠. 현재의 점수와 미래의 점수를 기대표 데이터 값을 정하는 거. 그래서 기대표를 작성하는 건 준거 타당도의 예언 타당도가 가장 가깝다라고 해서 기대표 작성은 준거
타당도에 해당된다. 구성 타당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45번 갑니다. 진로 발달 이론 우리 많이 했죠. 하나의 문제 해결 활동, 진로 선택은 사람은 어디서 해요? 인지 대가리에서 한다. 근데 이게 사람의 대가리가 컴퓨터가 문제 연산작용을 풀어서 데이터 값을 구하는 것처럼 같이 따라서 하더라. 무엇이 대가리가 그래서 인지 정보 처리 컴퓨터 인지 정보 처리적 진로 이론이다. 문제 해결 과정 나오면 인지적 정보 처리 찌찌뽕. 49번 갑니다. 미네소타 직업 체계에서 발전된 이론. 미네소타 대학, 럽키스트와 데이비스 직업 적용 이론.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이 들어갔죠.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MJDQ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또 MSQ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 직업자공 이론이다. 50번 갑니다. 지능검수 교수님 어려운데요. 한 개도 1도 안 어려워요. 왜요? 답이 3번이거든요. 답이 3번이요. 왜 3번이냐면 발음도 잘 이렇게 막 또 강의를 오래 하면 강의가 발음이 안 나와요. 왜 3번이냐면 말이죠. 넘어갈게요. 여기 써 있잖아요. 3번이라고. 0.3 나오면 3번이구나.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어요? 교수님, 이거 여러분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죠. 다 또 이럴 거예요.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와요. 믿음 천국 부신족 믿어야 합격이다. 너무 쉽잖아요. 0.3 지가 가르쳐줬잖아. 몇 번? 3번. 쉬워요. 근데 해설이니까 보통 상관관계는 R제곱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0.3이니까 쉽죠? 9%. 9%가 상관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된다. 또 얘만 보고 9%가 뭔가 하지 말고요. 이거는 높은이 아니라 관계가 있다. 설명되어진다. 이거 너무 알면 헷갈려요. 너무 알면 여기도 9%가 있는데요. 볼 거 없어요. 왜? 3번이라니까요. 공부 쉽습니다. 51번 갑니다. 직업적성검사 사무지각. 사무지각 나오면 GATB 적성검사의 내용 전부 다 외우면 개토레입니다. 사무지각만 나옵니다. 우리한테는 이렇게 답만 외우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명칭비교 검사. 명칭비교도 검사도 다 외우려면 어려워요. 그냥 사명, 사무, 명칭, 사명 끝. 52번 갑니다. 한 검사에서 나중에 미래죠. 미래 예언. 나중에 나왔네요. 예언 타당도. 공부 쉽죠? 53번 갑니다. 진로교육 처음에 뭘 해야 돼요? 처음에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인식해야겠죠. BA 나머지 볼 거 없죠. 끝났습니다. 54번 갑니다. 작업 동기의 이론에 집단 영향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지각. 자, 여러분 보세요.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업무가 있는데 A는 놀게 하고 B는 이거는 뭐 회장 아들이라 놀게 해요. B만 아주 그냥 졸라 고생해요. 이런 표현으로 젊은 졸라 B만 이래요. 그러면 A도 찝찝해요. 노는 것도 눈치 봐요. 이럴 때 형평에 어긋나서 성과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형평해야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담스의 형평 이론이다라고 보고요. 55번 갑니다. 다음 좀 구성타당도의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공인타당도. 공인타당도를 다른 말로 동시타당도라고 그래요. 동시타당도. 동시에 찌찌뽕했다. 그래서 공인됐다. 동시타당도는 어디에 해당돼요? 준거타당도에 동시타당도와 예언타당도가 있죠. 그래서 구성타당도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56번 갑니다. 다음 중 심리검사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지점수를 구해서 지점수가 2가 나오고 2를 다시 정규 분포에서 데이터 값을 만들면 상위에서 마이너스 3 표준 편차에 2.5가 나오고 계산하면 어렵거든요. 나오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요. 앞면 타당도로 공부하세요. 앞면 타당도로 공부하는 게 제일 완빵해요. 그냥 나오면 3번이다. 이것도요. 아주 3, 4번 문제. 이거 나오면 3번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평균이 50점이 계산 문제 나왔다. 어렵네. 이거 나오면 그냥 3번이다. 이렇게 체크포트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데이터값 구하려면 한 20분 걸려요.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똑같이 나옵니다. 57번 갑니다. 매개 변인, 조절 변인으로 볼 수 없는 거 앞에 설명드렸죠. 역할 갈등, 역할 모성은 조절 변인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스트레스의 원인, 이유다라고 보고요. 58번 갑니다. 직무 분석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나옵니다. TA네, T. 여기죠. 직무 분석의 목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목적을 결정하는 게 제일 첫 바다다. 맨 마지막 바다는 뭐예요? 이제 목적을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다 끝났으니까 작성해야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 및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 아, 이제 마무리를 했으니까 작성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째 바다는 목적을 결정하고 마지막 바다는 직무 기술서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D이다. T, 첫 끝발, 마지막 끝발만 딱 보면 답 나옵니다.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59번 갑니다. 만두라에 제시한 사회인지의 3축. 만두라, 자기 효능감 뿜뿜, 이거 맞지? 라고 하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맞긴 맞는데, 자기 효능감 뿜뿜은요, 자기 효능감 뿜뿜은 만두라가 얘기한 사회인지 이론의 주요 개념이에요, 개념.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삼축 회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삼축 회성은 세 가지 축, 즉 개인적인, 또 성격적인, 또 환경적인, 개인과 성격과 환경은 서로 순환되더라. 이게 삼축 호혜성입니다. 그래서 개인, 환경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 즉 행동, 환경 들어가네. 또 개인, 뭐 이것들은 서로 들어가더라. 개인적인, 또 성격적인, 또 환경적인, 행동적인 이런 것들은 서로 순환되더라라고 하는 게 삼축 호혜성이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은 반드라의 주요 개념이다라고 보고요. 60번 갑니다. 평균이 100이네요. 표준표자가 15,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68. 교수님, 이것도 어려운데요. 어려우면 답만 외우세요. 1번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쉬워요.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100이래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4, 플러스 34, 68%를 1 표준편차, 나머지는 2 표준편차, 여기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이건 3 표준편차. 그래서 아까 어려운 문제 나왔죠?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여기 데이터 값을 쪼개는 건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답만 외우면 되고, 이거는 쉬워요. 100이니까, 100에서 68이니까 1 표준편차죠. 1 표준편차. 1 표준편차가 15죠. 그러니까 100에서 15를 더하고 빼면 돼요. 15 마이너스는 85. 100에서 15 빼면 85. 100에서 15 더하면 115. 그래서 85, 115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답만 외우는 게 가장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맑고 밝고 건강하게 합격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자, 1강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